안녕하세요. 파락강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.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과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종목을 매수할 시 음봉에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양봉에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. 이 음봉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계속해서 아래 지지선을 두고 그것이 이평선이 됐던 어떠한 이평선이 됐을 때 그 이평선까지 하락했을 때 자신의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주가가 하락할 시 매수를 하는,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상승을 예상해 갖고 음봉에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. 또 하나는 상승하는 주식을 매수를 했더니 내가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하락을 해서 손실을 보는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이 음봉 매매를 많이 선호하실 텐데요. 그것은 곧 상승하는 주식을 따라 들어갔다가 이내 곧바로 하락해갖고 추격 매수 형태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경험이 있으시면은 또 음봉 매매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.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 음봉 매매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. 뭐 양은 패턴, 상승과 그 다음 하락할 시 매수를 해서 그 다음 양봉이 나오는 것을 이제는 예측을 해서 음봉 때 미리 매수를 해두는 것, 양음양 패턴, 뭐 이런 대표적인 패턴 매매로 인해서 음봉시 매수도 해봤는데요. 결국 제가 시간이 주식 투자로 오랜 시간을 흐르면서 내가 언제부턴가 이 양봉에서 꼭 매수를 해야겠다, 그런 심리적으로 결정을 한 것은 없었지만은 어느 순간 항상 양봉에서 이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양봉 매수와 음봉 매수, 개인적 차이에 의해서 자신의 매매 방법에 의해서 저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제 기준에 의해서 왜 양봉 매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예시 종목을 말씀드릴 때는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오늘 또 신규 매수한 종목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어제 매수했던 뭐 S맥 같은 경우는 20% 넘게 수익이 났었는데 장 초반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18% 정도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했고, 유니트론텍도 한 4% 상승 중이었는데 종가상으로 오늘 또 시초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2% 정도 수익을 남기고 매도를 하였습니다. 그리고 위메이드, 이 종목 또한 21선을 지지하면은 계속 보유를 했을 텐데 오늘 종가상으로 21선을 이탈한 모습을 보여서 어제 종가로 1% 상승 중에 거의 2% 손실을 안고 손절매를 하였습니다. 뭐 항상 주식을 하면서 수익만 얻을 수는 없겠죠. 항상 뭐 손실도 나고 수익이 나는데 그 중에 수익 나는 종목을 오래 가져가서 그래서 수익을 키우고 손실 나는 종목들은 빨리빨리 잘라버려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, 그것이 예수금을 늘리는, 차곡차곡 늘리는 방법일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새로 그렇게 새 종목을 매도를 하고 그리고 새로 매수한 종목 중에 뭐 이렇게 제로투 세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양봉에서 매수를 하느냐? 이 종목 또한 우리 선생님들도 차트를 보시면 바로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. 그렇죠? 21선 눌림목입니다. 그런데 21선에서 어떤 종목도 다 이렇게 눌림을 주는데 이 종목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,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분봉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. 뭐 3분봉 20분선을 지지를 한다던가 5분봉 20분선을 지지를 한다던가 오전에 상승했던 위치에서 분봉의 이평선을 지지하고 재상승할 때에는 보유를 한다. 이런 식으로 지지를 했을 때 그 종목을 장 마감까지 분봉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가 매매를 임할 수가 있다. 당연히 22평선을 지지를 한다고 해서 어떤 종목은 깨고 내려갈 것이고 어떤 종목은 상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분봉과 그 이전에 이런 수급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. 이것을 제가 어떤 기준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장중에 흐름,
호가창의 흐름도 봐야 되고 분봉의 흐름도 봐야 되고 체결량이 어떻게 되는지 흐름도 봐야 되고 거래원은 외국인이 많은지 또 기관이 들어오는지 가집게 매매를 보면서도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실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다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 지수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느 한쪽에서 순매수를 계속 늘리면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그렇다면 나는 이 종목을 상승 출발해서 분봉을 봤더니 3분봉 20분 선을 안 깨더라. 5분봉 20분 선을 안 깨더라. 10분봉 20분 선을 지지하더라. 이런 모습을 보일 땐 종가까지 들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주제의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21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 부위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 부위도 보면은 주가가 참 이쁘게 상승을 하고 21선에서 눌림목을 주는 모습을 나왔습니다. 하지만 이 부위에서는 매수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왜? 주가가 21선을 타고 상승을 바로 해줘야 되는데 하락을 하는 모습, 이럴 때는 절대 예상 매매를 해갖고 이런 음봉에서 아래 21선이 있구나. 그렇다면은 이 21선이 지지될 테니까는 나는 음봉에서 매매를 해야겠다.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잘못된 판단일 경우 수익률은 고사하고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반대로 오늘처럼 이렇게 양봉의 모습을 보일 때 제가 매수한 이유는 물론 음봉에 매수를 했다면은 그 아래 21 이평선을 지지를 하고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 음봉에서 매수를 했다면 그 예상이 맞다면은 다음날 당연히 수익은 높아지겠죠. 그 전날 음봉에서 깨지 않는 음봉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요. 하지만 그 예상이라는 것을 누가 얼마만큼 정확히 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할 수도 없고요.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20일 이평선을 지지를 했을 때 또는 5일 이평선을 지지를 했을 때 내가 이 이평선 지지 눌림목을 통해서 매매를 한다. 매수를 할 때에는 분명히 수익은 좀 적더라도 상승 흐름, 분봉을 통하던 상승의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수익은 좀 적더라도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오늘 2.32%로 갭상승했다가 0.53%까지 하락하고 제 관심 종목에서 눈에 띄지 않다가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분봉을 펴갖고 그 분봉에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하였습니다. 그리고 주가 지수 또한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 이어지길래 이 종목도 종가까지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. 그러니까는 양봉 매수가 중요한 이유는 그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은 조금 적게 먹을 수 있지만은 확실히 상승하는 모습, 분봉의 모습, 호가창의 모습, 거래원의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또 한 종목은 지금 이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. 이 파워로직스라는 종목도 차트만 보면 상당히 단순한 위치입니다. 그렇죠? 하락 이후에 21선을 눌림목하는 지점. 그 지점에서 저 또한 상승, 오전에 일으켰던 그 상승분을 지지를 하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였던 것입니다.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어제처럼 1.81% 하락하는 지점, 음봉일 때 매수를 하였다면은 물론 오늘 제가 매수했던 이 1.72% 상승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죠. 하지만 음봉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 21선을 어느 지지를 하고 오늘 상승할지 안 할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하고 21선 부근에 음봉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수익은 적중률이 맞으면 예측이 맞으면 수익은 클 수 있지만은 분명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. 요 한 종목을 다시 또 보겠습니다. 어제 매수했던 한국조선해양입니다. 어제 또한 저는 1.61% 상승했기 때문에 어제 매수하고 그 종목을 지금까지 오늘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추가 매수가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은
오늘 하루 종일 시초가 0.4% 상승하고 계속 500원, 1000원으로 마이너스에서 머물렀습니다. 이 종목은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다면 제가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할 수 있었지만은 오늘 음봉에서 굳이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오늘 종가상으로는 0.4% 하락했지만 마이너스 1.19%까지 떨어지고 큰 폭은 아니었죠. 하지만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음봉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이 재차 21선까지 하락하는 모습도 충분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종가하고 21선하고 2%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. 순식간에 2%까지 하락한다면은 1차 어제 매수했던 저 같은 경우 이 소량의 1차 물량을 21선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2차 매수를 만약에 제가 한다 하더라도 21선을 만약에 이 종목이 지지를 하고 상승할 시 그때 2차 양봉이 나올 때 2차 매수를 할 계획이지 음봉이 나올 때 그때는 매수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어제 매수했던 이 파라다이스라는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라다이스라는 종목도 오늘 하루 종일 마이너스 1.82%까지 이렇게 하락한 모습, 계속해서 음봉의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마감에 이제는 동시호가 때 외국인의 물량으로 끌어올려서 그나마 마이너스 0.26으로 종료가 됐는데요. 이 종목도 오늘 하루 종일 음봉이었습니다. 어제 양봉일 때, 어제 2.11% 제가 매수를 했었는데요. 오늘 음봉일 때 굳이 이 종목을 매수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. 이 종목이 상승을 보이는 양봉의 모습을 보일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이 제가 양봉에서 왜 매수를 하는지 그 종목이 추가 상승을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 매수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. 왜냐하면 이 종목 지금 현재는 21선을 지지하고 있지만 21선을 분명히 이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아니면 21선까지 재차 21선하고 지금 현재 2%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. 21선이. 그러면 21선까지 이 종목은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아까 이 한국조선해양처럼 21선을 지지를 다시 했을 때 그리고 상승할 시 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항상 장 마감 후 양봉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가 이 종목이 종가까지 계속해서 분봉으로 봤을 때 특정 분봉의 이평선을 지지를 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스윙 투자로 장 마감까지 보유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을 매수할 시 음봉에서 안정적으로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매수를 하는 이런 음봉 매수보다는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양봉의 모습이 나올 때 항상 눌림목 매매 시에도 그럴 때 종목을 매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울러 오늘 지금 매수한 종목들은 제로투세븐 그리고 파워로직스 이렇게 두 종목을 추가를 했고 그리고 국영 GNM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오늘 29.97%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는데 이 종목도 두 번의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했습니다. 첫 번째 매매도 수익을 얻었고 두 번째도 좋은 흐름을 보이길래 지금 장 후반까지 보유해서 지금 11.91% 수익인데 이 종목도 다른 모습하고 뭐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. 이렇게 21선 부근 그리고 361선 부근 모든 이평선을 지지하는 모습 그래서 이 종목이 좋은 관심 종목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했지 뭐 뉴스 봤더니 이낙연 테마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이제는 나온 것을 이제 장 후반에 알았는데 이 종목 또한 어제 S맥이었죠. S맥도 어제 상한가를 못 쳤습니다. 이렇게 한호가 남겨놓고 이제는 마감을 했는데 그 종목하고 너무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. 그렇죠. S맥도 어제 상한가를 못 치고 이렇게 한호가 남겨놓고 상한가에서 마감을 하였는데 그리고 시간외에서 이렇게 상한가로 모습을 만들었었습니다. 근데 이 국영 GNM도 같은 세력인지는 몰라도 너무 똑같은 패턴입니다. 상한가 한호가에서 만들지 말지 못하고 이렇게 마감을 하였고 시간외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였다가 결국 시간외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만드는 모습
뭐 오늘 S맥과 비교한다면 내일 장 초반에도 뭐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도 이제는 내일 장 초반에 이제 대응하는 방법은 시초가가 크게 높지 않다면은 보유 물량을 좀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, 오늘 어제 큰 수익을 줬던 S맥과 이 구경지 ENM 너무 유사한 패턴을 보이길래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음봉에서 매수를 할까 양봉에서 매수를 할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, 음봉 매매 방법을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음봉에서 매수하지 마세요, 이렇게는 절대 말 못합니다. 그것은 그분들만의 매매 기준과 원칙이 있고 상승 확률이 높은 자신만의 그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, 그 부분까지 제가 이렇게 매수하는 게 나쁘고 이렇게 양봉해서 매수하는 게 수익은 적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종목을 상승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꼭 양봉에서만 매수하세요,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. 다만 저 같은 경우 오랜 투자 경험을 통해서 결국엔 주식은 음봉에서 상승을 예상하는 매수보다는 수익이 좀 적게 나더라도 양봉에서 상승 흐름을 확정 짓고 분봉상 상승 추세를 보이는, 분봉상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이런 종목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종목을 매매했을 시 눌림목 매수에서 우리 이 종목이 21선 눌림목이든 뭐 11선이든 61선이든 이 종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양봉에서 매수를 하고 분봉을 한 번씩 꼭 확인을 하시고, 그리고 주가지수의 모습이 오늘 장중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, 아울러 호가창 거래원 다 판단을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것을 어떤 특정한 확률 높은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. 이것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,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주가 지수와 분봉의 상승 추세, 아까 말씀드렸던 이 10분봉을 보면은 파워로직스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눌림을 받으면서 상승 추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빠른 판단과 그리고 이 종목을 분석을 해갖고 이렇게 눌림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신다면은 아주 쉬운 매매 방법인 이 눌림목에 대해서 보다 확률 높은 접근하는 그런 관점을, 안목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음봉 매수와 양봉 매수, 왜 저 같은 경우는 양봉 매수를 이렇게 거의 양봉 매수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다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